한국의 경제가 일본,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일본 따라간다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되게 경제 여건이 좋은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이다. 그러면서 일본만 따라가도 우리는 성공한 거다. 그리고 절대로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 비할 바도 못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국민들 이제 1인당 부채가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한 1억 가량의 빚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이 빚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빚 1억의 채권자가 누구냐? 일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채권자들이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빚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나라 자체는 이 채무국이 맞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일본은 빚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1인당 국민 이제 부채는 이 1인당 이제 가계 부채입니다. 1억이 9,500만 원이. 그리고 기업 부채가 2,700조가 있고, 정부 부채도 또 이제 2,500조인가 뭐 그쯤 있답니다. 실제로 단순 계산하면 일본식으로 대출, 그러니까 빚을 1인당으로 따지면 일본은 1억, 한국은 실제로는 한 3억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1인당 평균 부채를 계산하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된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뭐 앞질렀다, 가까이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뭐 국뽕에 취해서 하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는 되게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야 될까,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될까,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꽤나 험난하다, 험악해진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이 서민들의 이 삶을 보며 일본이 저렇게 안 좋구나, 되게 우려스럽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과하고 일본의 사례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상은 훨씬 더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험난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잘 버티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른 건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의 위쪽에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북한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살아날 수 있을지가 정해지는 건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게 금방 올 일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15년, 어쩌면 그 이후에나 벌어질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당장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소비를 안 하고 살아야죠. 근데 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나 와이프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옷, 갑자기 뭐 살이 엄청 많이 찌지 않는 이상 옷을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는 경우가 없거든요. 옷이 해져서 수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뭐 신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물품들이 크게 더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이제 애들은 다르다 보니까 애들은 해마다 이제 발이 크니까 작년에 신었던 신발을 올해 못 신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철마다 이 몸집이 커지니까 옷도 이제 작년에 입었던 걸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새로 사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 관련한 소비는 마냥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학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학원비도 줄이겠지만 당장은 애들 학원비도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아이들,
관련한 이 물품들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수 없고, 어른들이 쓰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이 물건에 대한 욕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왜? 이 신발에 대한 욕심, 옷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더라는 겁니다. 명품에 대한 욕심, 명품 가방 되게 멋있는 것보다 얼마나 가벼운지 실용적인 게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멋있는 가방, 멋있는 구두보다 편한 신발, 이 가벼운 이 천 가방이 훨씬 더 저에겐 낫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 가더라는 겁니다. 점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네 삶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과거하고 분명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땀 흘리며 일하고 저축할 줄 알고 남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남들에게 도움 받았으면 사례하고 밥 사고 커피 사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것처럼 남의 돈 빼먹으려고 하고 공짜 좋아하고 뭐 여행 바라고 이러면요, 인생이 개차반으로 변하는 게 순식간입니다. 이번에 영끌족들이, 비투족들이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몰락합니까?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돈 벌 욕심을 부렸던 탓에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살아가는 게 되게 이제 빡세지는 겁니다. 험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국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와신상담, 바짝 엎드려 살고 욕심 안 부리고, 나는 돈이 없어요, 저는 이 형편이 안 좋아서 애들 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쓸 돈이 없어서 뭔가에 투자할 여력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조용조용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삶을 잘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자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염려스러운데, 워낙 언론에서 이제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영끌들 큰일 났다 그러고 다들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이제 무뎌지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절대로 만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빚은 갚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염려하고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애쓰는 거, 그게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